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두고 실망감과 불확실성 해소라는 시각이 공존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전반이 변동성을 보인 반면 기술주에서 자금이 옮겨가며 우량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에 도입되는 액체 냉각 기술, 이른바 액침 냉각에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컨퍼런스콜에서 액침 냉각이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는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오는 9월 2일 동해 심해가스전의 주관사를 모집하는 입찰 공고가 게시됩니다. 석유공사는 해외 투자은행 중 글로벌 주관사를 선정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아 총 5회 이상 시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 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일부 실망 섞인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렵다 할 수 있는 8월 장이 드디어 마감이 되었습니다. 9월 들어서 이제 상승장이 시작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팍스통신망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에릭 대표님과 함께 증시 이슈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8월을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이슈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보다는 한 발 늦게 이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 살펴봤을 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증시 전체적으로 견조하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런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최근에 이런 AI 가열론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AI 관련 빅테크 관련주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이런 엔비디아 실적 여파가 소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네. 앞으로의 움직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지만 그래도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건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아니고라도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 황이 블랙웰 공급을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블랙웰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나 블랙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액침 냉각 기술이 도입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젠슨 황이 이미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이 신제품 블랙웰의 출시 지연이 또 확인이 됨에 따라서 이런 주가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신제품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음 분기 실적까지 오히려 우려가 된다라는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만 네. 사실 이 블랙웰이 출시되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뭐 최근까지 이어온 폭발적인 성장세 실적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감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블랙웰 출시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블랙웰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기만 한다면 이 반도체 업계는 조금 더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정부가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딥페이크 얘기뿐입니다. 저도 뭐 SNS를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플랫폼 기업들에서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도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관련해서 이런 뭐 워터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정부의 대응 대책이 빠르게 나와주면서 재료의 강도가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도 정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대다수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또 종목들로서 시장을 일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파생된 움직임까지도 증시에서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 심해가스전 주관사 입찰 공고를 내달 초에 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가 사실 심해 시추 경험은 없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조금은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이제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시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첫 삽을 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증시에서 선별된 종목들이 나올 수 있겠고 지금 일부 테마성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 초반에 이 재료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종목들이 추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려진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왕거래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종목군도 추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뭐가 있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밀착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4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이슈들 팩트체크 통해서 만나볼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대표님의 밀착 종목들 3개,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라이브 방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45% 상승하면서 2674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에서의 낙폭을 절반 정도만 회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쉬움은 남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 대장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오주가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각각 2%대의 상승률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지수도 오늘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1.54%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767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피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HLB가 5.52% 오르면서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3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2분기 GDP가 양호한 결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대표님 그래도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다행히 양시장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쇼크는 좀 지나갔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아직 사실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이런 회복세가 나와준 점은 다행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기술적 반등 그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회복을 한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굉장히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과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보다는 이런 블랙웰 출시가 지연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다음 분기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또 미증시에서 나온 이런 경제 지표가 인플레는 둔화되고 이런 또 경제는 견조한 그런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8월에 모든 악재를 소화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의 경제 지표 발판으로 금리 인하 재료를 가지고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런 엔비디아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주도의 상승은 조금 힘들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 반도체 관련 주들도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도체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자잘한 악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들을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하면서 9월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표님께서는 기대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대표님 사실 이 8월 장에서 계속해서 조금 수급이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9월에는 조금 수급이 뒷받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금리 인하에 명분을 줄 수 있는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게 뭐 경기 침체가 이유로 요인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어제 나온 지표들을 참고했을 때에는 일부 이런 인플레 둔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다 보여지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AI 관련주들의 상승은 지금 구간에서 시장을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이끄는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반면에 또 이런 견조한 경제 지표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8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대표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많으셨던 분들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대표님의 밀착 종목 3개 준비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슈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팩트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통해서 두 번째로 만나봤던 국내 증시 이슈입니다. 젠슨 황이 블랙웰의 공급을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대표님, 블랙웰과 사실 굉장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 건 액침 냉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증시에서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사실 이런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자리에 있고 또 젠슨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네. 글로벌 증시에서 정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니까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력 설비만으로는 그런 막대한 전력 소비량을 소화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블랙웰을 액침 냉각을 통해서 소화하면서 전력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뭐 공냉식, 순냉식이라고 하는데 공냉식은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수냉식에 이런 액침 냉각이 포함되는데 이런 파이프 설치를 통해서 냉각을 시키는 기술은 이미 많이 상용화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은 서버 자체를 방수 처리를 해서 이 특수 용액에 담그는 방식으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인데 지금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도 일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액침 냉각 그리고 이런 수냉식 방식의 시장은 2027년까지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기술들을 갖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블랙웰로 인해서 액침 냉각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액침 냉각 기술이 조금 더 상용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AI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 설비와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섹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 전력이 워낙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전력 설비주들도 조금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제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액침 냉각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슈를 짚어볼 때는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결론적으로 지금 미리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또 참고하면서 우리가 노리는 후발주 혹은 또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중 NCS부터 살펴보시자면은 사실 이런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재료보다는 ESS 관련해서 냉각 시스템 제품을 또 독점 공급하면서 굉장히 냉각 시스템 측면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오늘 증시에서는 이런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이 일부 부각이 되면서 이 한중
NCS도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역시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뭐 작년 올해 초부터 굉장히 추세를 이어온 종목이죠. 그래서 뭐 상승한 이후에 적절하게 또 가격 조정을 받지만 다시 한번 힘을 받고 거래량마저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사실 굉장히 유망하다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은 오늘 시장에서 일부 강하다 할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의 흐름을 따라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체크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이 종목 일부 고점대, 저항대에 도달을 했는데 계속된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이번 상승 흐름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한중 NCS 특별히 관련주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워트라는 종목도 사실 일부 6월까지 굉장히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굉장히 재료를 갖고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일부 외면받으면서 흐름이 굉장히 깨졌다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15,000원 부근에 꾸준히 이런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또 액침 냉각 재료와 더불어서 충분히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비록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여전히 HBM 그리고 관련된 재료들이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런 재료 불확실성에 대한 재료를 소화한 구간에서 지금부터 정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 두 종목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중 NCS 짚어봤는데요. 데이터 센터보다는 ESS와 관련해서 냉각 시스템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항대에 조금 도달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유망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어느 정도 앞으로 지켜봄직한 종목이라고 한번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워트도 살펴봤습니다. 사실 관련주로 엮여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후에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련주 두 가지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이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관련주들의 흐름도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하단 QR코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할 것 같고요.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밀착 종목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밀착 종목, 바로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대표님 오늘 만나봤던 이 관련주들 사실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밀착 종목은 어떤 부분에서 다르길래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꼽혔을까요? 네, 지금 사실 이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을 갖고 네. 있는 기업들의 증시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앞서 보셨던 관련주들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정말 이 재료에 관해서 가장 네.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져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액침 냉각이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
생각으로 또 준비를 해왔는데 힌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은 이 액침 냉각 세계 1위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하다는 말은 결국은 이런 액침 냉각 기술을 통해서 기업 자체의 이런 실적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략하기에 적절하다,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또 간단하게 살펴보시자면은 앞서 보신 종목들보다 최근에는 오히려 더 강하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눌려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견뎌냈다라는 측면으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또 일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지금 241선 돌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충분히 이 자리에서 뭐 행보를 좀 하더라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해보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자세한 공략법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에릭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관련주들보다 액침 냉각과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죠. 액침 냉각 기술 세계 1위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확실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만큼 시장의 힘을 견디는 어느 정도의 힘이 뒷받침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장기 이평선과 이제 조금 맞물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확실한 돌파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힌트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통해서 세밀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왕이면 QR코드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차트상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명까지도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십니다. 링크 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이죠. 헤드라인으로 세 번째로 만나봤던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계속해서 딥페이크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위만 보더라도 SNS 찝찝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봐도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이 관련 업체들 입장에서도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내에도 이런 딥페이크 방지에 대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있다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보신다면은 정말 밀접한 이런 정부의 대응과 맞물려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10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종합 대책 마련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일단 이런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적으로 상용하겠다 이런 발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기술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과정 속에 있겠죠. 물론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정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결국은 이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나오게 된 범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좀 주의하시면서 증시에 있어서는 이런 관련주들에는 조금 더 흐름을 관심을 또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그리고 국내에 또 빅테크들도 큰 기업들도 굉장히 대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방어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재료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업체들에서 지금 대응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를 틀면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기술도 고도화하겠다고 하고 보안도 조금 더 중시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관련주들의 흐름을 조금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어제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밀접한 관련주는 손에 꼽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주들도 몇 가지 살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라온 시큐어가 있겠죠. 이 라온 시큐어는 딥페이크 탐지를 위해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을 또 개발하고 모바일 탑재까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사회 흐름 속에서 정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이 라운 시큐어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종목 역시 이전까지는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보안 쪽으로 굉장히 또 시장에서 견조하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줘 왔습니다. 사실 강한 움직임은 한 번씩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추가 하락에 있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료가 실렸을 때 거래량도 정말 역대급이다 할 수 있는 거래량이 실려졌고 상승 추세 역시 강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재료가 이어졌을 때 이 라온 시큐어가 정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기에는 이미 워낙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부담스럽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라운 시큐어 못지않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정말 팍스통신망까지 참여하셔서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태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은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라온시큐어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보안주의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종목의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공략하기 좋을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밀착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밀착 종목 3개를 공개를 해드리지만요. 설명만 해드릴 뿐이지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들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시장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이 길잡이 역할 제대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같이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만나봤던 관련주가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과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밀착 종목으로 선별이 됐을까요? 네, 오늘 준비해온 두 번째 밀착 종목은 사실 딥페이크 재료가 지금 실려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정말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맞물려 있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고 사실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방송에 이 딥페이크 관련 밀착 종목이었습니다. 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9시 30분에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미 그때 주가가 일부 튀어 올랐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 하는 과정에서 오늘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일부 좀 상승을 했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이지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국내 웹 방화벽 시장 점유율이 1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해서 이런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재료가 좋은 종목이다 보실 수 있겠고 차트도 간단하게 살펴보시자면은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음 거래일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하려고 했지만 일부 자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오늘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밀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고 우리가 명확하게 지지가 확인된다면 오히려 공략하기에 좋은 명분이 되겠고 정말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아쉬움을 가지고 이번에 월요일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략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지금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에릭 대표님과 함께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된 밀착 종목으로 이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던 와중에 이미 한번 슈팅이 나와서 조금 아쉬움이 짙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표님께서는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름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자세한 전략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자리에서 매도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고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라이브 방송에까지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밀착 종목까지 밀착 취재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마지막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동해 심해가스전 주관사 입찰 공고가 개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참 대왕고래 하면 반짝하는 테마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 이슈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움직여 왔다면 이제는 가시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법한 시점입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도 짚어보긴 했었지만 이제는 조금 본격적인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에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전까지 개발을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네. 결국은 이런 시추 작업은 또 가장 먼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찰 공고 개시와 함께
또 선정이 된다면은 주관사가 선정이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재료로서 이 종목들을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련주들 중에서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만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은 정말 실적이 받쳐주고 기업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입장 공고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했을 때 선별된 종목들은 정말 대시세를 만들어갈 종목들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도 이런 대항고래를 이제는 뭐 테마성 재료로서 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말 역대급 국책 사업으로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여태까지 움직임을 보였었다가 약간 잠잠한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시점이 왔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실적도 뒷받침이 되면서 기업 모멘텀까지도 받쳐두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국책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그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관련주들을 일단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여러 관련주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는 게 보여준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웨이버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행보를 한 종목이죠. 사실 뭐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5월, 6월 초까지 굉장히 행보를 하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재료가 나와주니까 굉장히 대한고래가 처음에 정말 폭발적인 거래량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수급 블랙홀 현상을 만들 만큼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6월 19일 고점 이후에 일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래쪽에서 행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하락 급락 이후에 빠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움직임 보실 수 있죠. 해서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정말 강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개별 이슈로서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은 탄성파 탐사 정보 제공 방법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해서 석유공사와 또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이런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사실 이 종목도 고점을 찍었던 221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밀착 종목으로서 대하기에는 일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부 관련주로서 살펴보면서 대한고래의 관련주들도 살펴보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 종목 더 살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겠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관련해서도 개별 이슈가 나와주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다 할 수 있겠고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온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뭐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저항대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고 있고 이런 대항고래 관련해서도 굉장히 밸브적으로 사업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급등주로서의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런 우상향을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을 때에는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종목이고 지금 또 저의 관심 종목에 담아둔 종목입니다. 해서 이런 대항고래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왕고래와 관련한 관련주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버스 살펴봤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6월까지는 계속 횡보하다가 오히려 조금씩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왕고래 재료로 거래량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좀 대왕고래라고 생각했을 때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웨이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고점까지는 추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래도 밀착 종목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주로서만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한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람코 관련 이슈로도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었습니다. 뚜렷하게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밸브 사업으로 대왕골의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최근에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봤을 때 조금 고점 부근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관련주들에 내가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흐름들 살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이제 5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방금 전에 만나봤던 관련주들도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은 도대체 또 어떤 부분에서 다르길래 밀착 종목이 되었을까요? 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우리가 대왕골에 관련해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힌트부터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국내의 1위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이다라고 아실 것 같은데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대왕골의 재료를 발판으로 굉장히 추세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고 박스권 하단을 꾸준히 지지를 하면서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대왕골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꾸준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점에서 일부 눌렸다 할 수 있는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또 어느 정도 저점이 또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접근해 보기에 적절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리 그리고 이런 테마성 재료뿐만 아니라 이런 대왕골의 재료가 실리기 전에서부터 이미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받쳐주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대왕골의 재료를 발판으로 폭발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왕고래와 관련된 마지막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국내 1위의 밸브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업 내용만 듣고도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대표님 이런 차트를 봤을 때가 저는 제일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를 목표로 잡아야 할지 또 손절가는 어느 부분에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보신 차트가 가장 교과서적인 차트다. 그래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쉬운 차트이다. 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공약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손절가를 잡고 손절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손절가 없이 좀 여유 있게 오.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해서 월요일 날 우리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절대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쉽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표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쉬운 종목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표님이 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손절가 없이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나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만나봤던 밀착 종목 3가지, 자세한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서둘러서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9월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